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26장 딥러닝 기반 문장 생성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G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기반의 문장 생성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장 생성이란 무엇인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주로 이번 챕터에서 실습을 하게 될 RNN 모델과 GPT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자료는 앞에 보시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9장에서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용해 간단히 문장을 생성해 봤었고, 13장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로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가장 원초적인 통계적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이 문장 생성 태스크가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이 문장 생성 태스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생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생성되는 텍스트가 올바른 통사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의미적으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내 단어들 혹은 문서의 문장들이 통일된 문맥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장 생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는 간다 라는 이 문장은 는이라는 통사 구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생성의 목표에 어긋나는 문장이고, 이 사과는 공부를 싫어한다 역시 사과가 공부를 싫어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 생성에 어긋나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부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나는 20대의 절반을 부산에서 보냈다. 라는 문장 역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동일한 문맥에서 작성이 된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 생성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문장 생성에 관한 과제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지만 언어 모델에 대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문장 생성 과제는 언어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어 모델은 이전 토큰을 통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 혹은 문장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단어 혹은 문자열을 연속적으로 예측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문장 생성 태스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모델은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입니다. 이 통계적 언어 모델은 앞에 보시는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모델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은 확률 A와 확률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연쇄 법칙을 바탕으로 N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식을 일반화할 수가 있고,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문장에 있는 확률을 함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 adorable little boy is spreading smiles 의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 한다면, 이 하나하나 각각의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식 1.1처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모델뿐만이 아니라 카운트 기반의 접근 방법 역시 통계적 언어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쉽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영역의 코퍼스를 기반으로 단어셋을 구축하기 때문에 도메인에 굉장히 의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축한 단어셋이 뉴스 데이터와 관련된 단어셋이라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 도메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장이 길어질수록 단어셋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서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확률이 0이 되는 스펄시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통계적 언어 모델은 굉장히 코퍼스에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 언어 모델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했었던 통계적 언어 모델에 대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론들입니다. 주로 엔그램, 그리고 워드 인베딩, 피드포워드, 순환신경망 모델, 그리고 셀프 어텐션 기반의 언어 모델 등이 요즘 등장을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와 GPT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특정 영역,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통계적 언어 모델에 대한 도메인, 디펜던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대한 코퍼스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코퍼스를 넣어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훨씬 일반화되어 있고 스펄시티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RNN과 GPT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실습에 앞서서 GPT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는 약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Generative Pre-training over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Generative, Pre-training, 그리고 Language 모델,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인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랭귀지 모델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쉬운 예시로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동국대학교라고 검색을 한다면 그 아래 자동 완성 기능으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동국대학교 윤병훈 교수님이라고 뜨는 것들이 이 언어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동국대학교라는 단어 뒤에 올 다음의 단어가 미리 예측이 되어서 키워드를 미리미리 띄워주는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입력한 단어가 많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값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GPT가 랭귀지 모델을 쓸까요? 그건 바로 레이블링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GPT를 떠나서 다른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이런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레이블링된 작업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레이블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오류도 적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특성마저 학습하게 돼서 아주 뛰어난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GPT의 핵심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학습 방법은 크게 제너레이티브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 모델의 학습 방법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탑스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트레이닝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고 패턴에 대한 파악도 비교적으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점점점을 보시면 샘플링된 몇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테두리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주황색인지 파란색인지 구하는 것이 만약에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왼쪽 그림만 봤을 때는 이 빨간색 테두리의 그림이 얘는 주황색이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트에 모든 데이터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물어봤었던 이 빨간색 테두리의 원은 알고 보니 파란색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단점은 한정된 데이터에 과적합되기 쉽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GPT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토대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 그 자체를 학습하기 때문에 라벨링이 따로 필요 없고 오로지 텍스트만을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는 단순한 언어 모델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GPT의 핵심은 제너레이티브 학습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파인 튜닝 할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러닝을 통해서 별도의 태스크와 관련된 딥러닝 모델을 뒷단의 레이어에 연결을 시켜줬어야 됐는데 이 GPT-1에 대한 모델은 추가적인 러닝을 붙일 필요가 없이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모델 자체가 자연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무언가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GPT는 두 가지 학습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Unsupervised Pre-training with Language Model, 이 부분이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첫 번째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학습을 위한 프리트레이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은 파인 튜닝이고 모델 그 자체로 학습을 이어서 하되 단순히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로만 바꿔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퀘스천 앤서링과 관련된 NLP 태스크라면 이 QA와 관련된 데이터 셋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GPT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지만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메인 디자인으로 하는 모델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GPT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이 메인 디자인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핵심은 기존의 문장 번역 모델들이 이렇게 RNN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트랜스포머는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문장의 단어가 여러 개 존재를 해도 한 번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RNN은 단어가 10개면 10개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했지만 이 어텐션은 한 번만 계산을 하되 이 기존의 RNN처럼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유지한다는 것이 아키텍 특징입니다. 그래서 2.1과 2.2를 보면 트랜스포머 이전의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2.1처럼 기존의 RNN 모델을 사용한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한 작동 방식은 첫 번째 토큰이 입력이 되어서 출력값이 나오면 그 다음 토큰 역시 이전의 출력값과 고려되어 함께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RNN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전 출력값을 다음 출력값에 계산을 해서 최대한 문맥에 맞는 현재값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코더 부분도 이 인코더 부분의 RNN과 동일하게 RNN에서 얻은 셀을 이 인코더의 입력으로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서 어텐션 레이어에 입력을 해서 얻은 출력값과 이 스페셜 토큰인 스타트 토큰을 사용을 해서 출력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값이 또다시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기존에 앞서 보았던 인코더와 디코더와는 다르게 RNN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없고 단어를 순차적으로 읽지 않으면서도 단어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P0, P1 이런 것들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해당 단어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 기존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어텐션만으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인 인코더, 디코더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 디코더 역시 RNN 셀이 없고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과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스페셜 토큰, 엔드, 끝났다라는 스페셜 토큰이 나올 때까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병렬적으로 있는데 여러 개의 어텐션은 앙상블을 이루어서 어텐션을 너무 많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을 우리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앞서 25장에서 스터디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킵 커넥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 스킵 커넥션이란 무엇이냐면 위클리브 7호에 있는 내용인데 애드와 놈에 대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드와 놈에 대한 부분은 애드는 잔차 연결 그리고 놈은 레이어 정규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잔차 연결은 아래 그림처럼 블록에 대한 계산을 건너뛰는 경로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하나 띄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블록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상위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입력 토큰이 가지는 실제의 의미를 많이 잃게 되는데 이 잔차 연결을 통해서 하위 레이어에 존재하는 토큰의 의미를 이 상위층에 훨씬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레이어가 많은 딥러닝 모델일수록 그라디언트 베니싱에 따른 학습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라디언트를 상위까지 잘 전달해서 레이어가 많은 딥러닝의 학습 효율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인코더 단의 멀티헤드 다시 보면 인코더 단의 멀티헤드 어텐션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런 피드포워드와 애드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린 하나의 인코더 블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디코더에는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애드놈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우리는 디코더 블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코더 트랜스포머를 발표한 논문에서는 각각 블록이 6개씩 트랜스포머는 기존 기계 번역에서 최고 점수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들이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되어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는 버트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는 GPT가 자연어 처리 딥러닝의 양대 산맥으로 이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GPT를 이용하기 위한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스터디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GPT-1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기계 번역에 초점을 둔 반면에 GPT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질의응답, 시멘틱 시밀러리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는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에 대한 관계를 유추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문장이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일 경우 이 관계를 entailment, 그리고 모순일 경우 contrad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딥러닝 모델에게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준 이후에 추후 딥러닝 모델이 관련된 정보에서 정답을 제대로 찾는지 테스트하는 과제이고, semantic similarity는 비슷한 문장 맞추기라는 태스크로 두 문장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분류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미 정의된 어떠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GPT는 총 2번의 학습이 있다. 첫 번째로는 방대한 양의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언어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는 프리트레이닝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적합한 태스크에 따라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이 GPT의 학습에 있어서 두 가지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 프리트레이닝은 비지도 학습이고 파인 튜닝은 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의 학습 공식은 기존의 랭귀지 모델의 학습 공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 모델들과는 달리 파인 튜닝을 할 때 추가적인 레이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입력 토큰에서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임베딩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는 서브워드를 분리하는 알고리즘으로 빈도수에 따라서 문자를 병합해서 서브워드를 구성을 합니다. 이 단어, 문자, 캐릭터 단위로 쪼갠 뒤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쌍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토큰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앞으로 단어, 그리고 토큰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될 GPT-2 모델은 우리가 배웠던 GPT-1 모델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1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이후에 각각의 NLP 태스크에 맞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파인 튜닝이 존재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GPT-2에서는 이 파인 튜닝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보시면 이 GPT-1보다 훨씬 GPT-2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GPT-1은 과는 다르게 이 인풋으로 태스크, 내가 어떤 NLP 과제를 수행하는지도 함께 넣어서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태스크, 스페셜 토큰으로 들어갈 태스크에 해당하는 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톰이다. 나는 누굴까? 이러면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 토큰으로 퀘스천 앤서에 대한 스페셜 토큰을 넣어서 GPT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 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GPT-1이라면 이 퀘스천 앤서링에 해당되는 파인 튜닝을 또다시 진행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GPT-2는 이런 인풋 하나만으로도 이 톰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T-1은 이렇게 How are you?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doing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어야 했지만, 이 GPT-2에서는 기계 번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스크에 대한 입력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바로 잘 지내 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GPT-2는 GPT-1처럼 똑같이 태스크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 다음 단어를 기계 번역에 해당되는 doing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라미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크기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딱 한눈에 봐도 파라미터 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GPT-2에 학습시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로슛 러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GPT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트 페어 인코딩, 그리고 인풋 인코딩,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스타트 토큰과 문장을 끝을 뜻하는 엔드 토큰이 각각의 문장마다 붙어있는 것이 이 GPT-2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력을 받을 때 그냥 그 벡터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역시 앞에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에 대한 아웃풋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를 그릴 수가 있는데, 모든 디코더 블록을 거친 결과물들은 최종적으로 입력값에 대한 셀프 어텐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가진 임베딩 벡터와 초록색 임베딩 벡터와 곱해주면 각 단어가 다음으로 등장할 확률값, 이 보라색에 대한 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출력이 되게 되고, 또 다음 값에 입력이 되는 방식으로 이 GPT-2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RNN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NN 모델은 앞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RNN은 과거의 정보를 현재에 반영해서 학습을 하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시간의 순서로 나열된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전 상태로부터 받은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이 현재의 영향을 받아 매번 갱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 HT는 이전의 인풋 XT와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H-T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갱신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RNN 역시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고, 정확하게는 시간에 따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역전파를 확장시킨 백프로퍼게이션 트루 타임을 사용을 해서 학습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LSTM 모델을 이 RNN 모델을 개선시킨 것이 LSTM 모델이었는데, 이 LSTM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을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 모델은 그림 3.2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크게 우린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모델 설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휘사전, 그리고 배치, 차원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모델의 설계에 필요한 층들을 쌓고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는 실제 훈련에 필요한 옵티마이저와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훈련을 진행해보고, 문장 생성을 통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 예측된 토큰들을 모두 엮어서 문장을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이 텐서플로우 2 버전을 통해서 우리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이 URL에 들어가서 이 URL 링크를 걸어서 이 get 파일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라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는 토큰화를,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토큰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실습책에서는 features.text.tokenizer를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deprecated text tokeniser를 이용을 해서 입력 텍스트를 토큰화합니다.
이 토큰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의 예시를 함께 토큰화해서 살펴보면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등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도큐먼트, 독스에 우리가 사용할 텍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생성을 해줍니다. 총 문장의 개수는 15만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15만 개의 문장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고유한 단어들을 보캐블러리로 고유 문자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문자 수는 총 3.4개이고 이 고유한 문자 수로부터 텍스트와 문자를 각각 나눠서 인덱스로 매칭을 시킨 사전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괄호, 숫자 이런 문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인덱스 캐릭터로 넣어서 사전을 구축을 해주고 텍스트 데이터 역시 숫자 벡터로 함께 인베딩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인덱스 캐릭터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의 문자에 맞게 숫자가 매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텍스트 데이터 역시 인베딩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매핑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훈련 샘플을 생성을 해서 생성을 해볼 건데 샘플의 길이는 100 그리고 에포크는 이 전체 문장 길이에서 샘플 길이를 나눈 값으로 입력을 넣어줬습니다. 훈련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 훈련 샘플을 배치 크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샘플 문장의 다음 문자를 예측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는 샘플 길이보다 하나 더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샘플을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 이 학습 샘플에서 입력 텍스트와 타깃 텍스트 부분을 명시하는 이 스프레드 인풋 타겟에 관련된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입력 텍스트와 타깃 텍스트가 잘 분리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잘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결국엔 LSTM 구조는 이전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다음 문자를 예측해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더가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더가 이전 출력인 더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인 빙을 예측하고 빙을 넣어서 그 다음을 예측하는 이런 출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배치 사이즈, 배치 데이터를 훈련 에포크당 다루게 될 시퀀스 데이터로 입력을 해두었고 매 한 번의 에포크당 10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64개의 데이터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설계를 위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델을 설계를 해보면 이 총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이어.인베딩 레이어는 문자 데이터를 인베딩 벡터상의 정수 형태로 매핑하는 인베딩 층이고 이 레이어.lstm 레이어는 총 n개의 RNN 유닛으로 이루어진 순환 신경망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LSTM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GRU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댄스층으로 이 보캐브 사이즈를 갖는 출력층으로 출력 결과는 우리가 맨 처음에 구축한 보캐블러리 내의 문자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빌드를 해주고 모델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 레이어들이 쌓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실제 예측값을 얻고 문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출력 시퀀스에 대한 범주형 분포로부터 문자형 인덱스를 얻습니다. 그래서 tf.random
카테고리컬 함수 첫 번째 인자의 로짓,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예측할 샘플의 개수를 설정을 하고, 각 타임 스텝에서 다음 문자 인덱스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로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시 문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은 27번 출력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훈련을 하려고 손실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했고, 훈련을 컴파일을 해서 모델을 돌려보면 이렇게 10번의 에포크를 통해서 체크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문장 생성을 위해서 다시 모델을 빌드하고 최신 체크포인트를 복원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문장을 생성한 토큰들을 모두 또다시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생성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500개의 문자 수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해주면 시작 문자열을 숫자로 다시 변환을 하고 이 모델에서 리턴한 단어를 예측을 함으로써 이 다음 스텝으로 전달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영화에 대한 문자열로 시작을 한 문장을 생성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스타트 스트링이 영화인 것에 이 생성된 텍스트 제너레이티드를 모두 더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배열된 토큰들이 꽤나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에 적합한, 목표에 적합한, 맥락은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앞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올바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GPT-2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GPT-2는 다양한 텍스트, 예를 들어서 분류, 인테일먼트, 시밀러리티,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도 쉽게 파인 튜닝 없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모델 문장 생성을 앞서 하기 위해서는 이 GPT-2 모델은 LSTM 같은 경우는 레이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쌓아줬지만 오픈 GPT-2에 대한 오픈 API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내부적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습이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GPT-2는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사용을 하고 우리는 이 MIT에서 영화 리뷰 배포한 영화 GPT-2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리뷰 데이터와 관련된 문장 생성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인풋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현재 위치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 GPT 모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GPT 모델은 모델의 크기별로 스몰, 미디엄, 라지, 그리고 엑스트라 라지 4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미디엄에 해당되는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 모델을 이 네임을 바탕으로 다운받은 후에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은 이 파인 튜닝을 GPT-2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고서도 그 모델 자체 내에서 태스크와 함께 입력이 인풋되어서 아웃풋을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이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를 입력하는 부분이 코드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GPT 모델들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인풋에 인풋에 태스크를 함께 넣어주는 그 부분은 없는 것을 보면 이 모델 그 자체 내에서 함께 동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만 맞게 설정을 해주면 바로 그냥 알아서 훈련이 돼서 문장이 생성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LSTM과 GPT를 이해하고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스터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